네, 안녕하세요. 용쌤입니다. 이번 영상은 주거용 지분 물건 입찰하기 전에 반드시 살펴봐야 될 것들을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해야 될 걸 제대로 확인하지 못해서 1,000만 원이 넘는 보증금이 날아간 상황이에요. 더욱 아쉬운 거는 저도 이 물건에 입찰을 했는데 근소한 차이로 2등으로 폐차를 했거든요. 낙찰받은 사람은 누구냐? 제 수강생 분이셨어요. 어떤 사연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서대문구 북가자동에 있는 빌라입니다. 감정가는 1억 7천만 원인데 64%까지 떨어져서 1억 800 정도 됐었던 물건이에요. 2020년 12월 15일 날 입찰을 했는데 총 5명이 입찰을 했죠. 근데 법인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1억 3,999만 9천 원을 썼네요. 좀 높게 썼습니다. 저는 당연히 이 금액보다 낮게 썼겠죠. 근데 결국에는 어떻게 됐어요? 미납을 했죠. 그래서 다시 물건이 나왔는데 다른 분에게 매각이 됐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부동산 경매의 기술 아직 안 읽어보신 분들 꼭 구매해서 읽어봐 주시고요. 발품불패 카페에 책 인증샷 올려주시면 스피드 옥션 16만원 상당의 2개월 무료 이용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물건 현황 토지 이용 계획 살펴볼게요. 매각 지분 공유자 누구누구 지분 나왔는데 2분의 1만 진행이 됐었던 물건이고요. 채무자, 소유자, 점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항력이 없어요. 주거용 지분 물건 같은 경우에는 공유자가 살고 있거나 혹은 채무자가 살고 있을 때는 대항력 자체가 없습니다. 그리고 등기사항 소멸 여부 다 소멸이 되는 물건이고요. 권리상 하자는 전혀 없었던 물건이에요. 그리고 가격 시점이 2020년 1월 18일이네요. 명세서 요약사항 보니까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 권리라든지 지상권이라든지 주의사항 딱히 없습니다. 뭔가 문제가 있을 때는 다 이곳에 기록이 되어야 됩니다. 부동산 종합 공부 요약은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사용 승인일이 2002년도에 지어진 빌라네요. 자, 이렇게 생긴 빌라입니다. 필로티 구조로 되어 있어서 주차장도 몇 개 있네요. 그리고 방은 하나, 둘, 세 개입니다. 화장실이 하나, 둘, 두 개네요. 방 3개에 화장실 2개짜리의 빌라는 아파트를 그나마 대체를 할 수 있습니다. 주변 아파트 값이 너무 높다고 하면은 이런 빌라로 수요가 많이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빌라들도 시세가 오른다 안 오른다? 오른다. 하지만 아파트보다는 오르는 폭이 굉장히 적겠고요. 또한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진 않죠. 볼게요. 증산 6호선입니다. 증산역과 가깝고요. 또 조금만 더 걸어가면 디지털 미디어 시티역 W역세권이죠. 그리 멀지 않습니다. 양쪽 다 이용이 가능한 거리예요. DMC 이쪽 개발 많이 하고 있잖아요. 아파트값 굉장히 비싸고요. 증산역 쪽 아파트도 많이 올랐습니다. 보니까 2017년 8월 실거래가 3억 500만 원이었네요. 그렇다면 2013년도엔 또 얼마였냐? 2억 3,500이에요. 벌써 4년 만에 7천만 원 가량 상승을 했었죠. 땅을 깔고 앉아 있기 때문에 시간이 계속 지날수록 땅값은 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것도 서울의 역세권 물건인데. 근데 이 물건 뭐가 문제였냐? 낙찰만 받으면 바로 공유자 찾아가서 잔금 납부 포기하고 좀 수익을 얻으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셨던 거예요. 제 수업을 듣고 거여동 쪽에 있는 또 주택을 낙찰받아서 빠르게 수익을 얻으셨었거든요. 자신감을 얻어서 이 물건도 입찰을 하셨던 겁니다. 하지만 너무 장밋빛 미래만 생각하시고 입찰을 하다 보니까 뒤늦게 어떤 난간에 봉착을 하게 된 거예요. 등기부 등본만 잘 살펴보셨더라도 이 물건은 시간이 좀 오래 걸리고 또 시간이 오래 걸릴수록 수익은 더 커진다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었을 텐데 등기부등본을 제대로 확인을 안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볼게요. 가압류가 하나 걸려있죠. 또 임의경매 개시결정이 있는데 채권자가 아내분의 지분을 경매로 넘긴 거예요. 그리고 남편분 지분도 가압류가 걸려있는 상황이죠. 2억 5천만 원의 돈을 갚지 못해서 가압류가 걸려있는 상황인데 상대방 지분을 인수해줄 여력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거의 90% 이상 없어요. 처음부터 전략을 잘못 짠 거죠. 그리고 수강생분께서는 법인으로 입찰을 하셨습니다. 법인 취득세 12%가 넘죠. 빨리 해결될 줄 알고 우선 낙찰을 위한 낙찰을 받았는데 만약에 잔금 납부하기 전에 해결이 되지 않으면 취득세까지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시세 이상으로 받아버리는 결과가 생겨버리는 거죠. 그럼 법인으로 취득을 해요. 12% 넘는 취득세를 내고 그리고 1년 안에 해결이 안 되면 또 어떻게 돼요?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남는 게 없는 투자가 돼버리는 겁니다. 어쨌든 수강생분이 1등을 하셨고 그분이 기분 좋으시니까 저랑 함께 족발을 먹으러 갔어요.
족발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런 부분들은 정확히 확인을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낙찰 받고 공유자분을 찾아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제 예상대로 이 물건을 인수할 수 있는 여력 자체가 없으셨던 거예요. 그리고 자녀분들과 협의를 하고 싶어도 어떤 여력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인수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저랑 몇 번의 통화를 했었는데요. 잔금 납부를 하면 오히려 더 손해를 입을 확률이 높다 보니까 결국에는 잔금 납부를 포기하게 됐습니다. 이런 상황인 줄 알았었으면 제가 차순위 매수 신고를 했었으면 됐는데 안타깝게 차순위 매수 신고는 하지 않았거든요. 그게 조금 아쉽더라고요. 한번 마지막으로 정리를 할게요. 주거용 지분, 물건, 물론 낙찰받아서 공유자 찾아가서 빠르게 해결되는 경우들이 간혹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게 자주 있는 일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잔금 납부를 하고 상대방과 협의를 할 때 시간이 오래 걸릴 것까지 계산을 해서 입찰을 해야 되고요. 또한 이렇게 공유자분에게 가압류가 걸려 있다고 하면은 채권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채권자가 이분의 지분을 또 경매로 넘길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제가 우선 매수를 해서 또 가져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을 생각을 하고 입찰을 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아쉬웠던 물건이었는데요. 여러분들은 이런 실수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물건에서 빠르게 수익 냈던 걸 여기서 보증금을 날려버렸기 때문에 쌤쌤이 된 거죠. 물론 그분 지금도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고 또 안양에 있는 어떤 물건을 낙찰 받으셔서 또 빠르게 수익을 내고 열심히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이분은 굉장히 큰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이런 실수 절대 안 하겠죠? 앞으로 계속 승승장구 하실 겁니다. 응원 드리고요. 또 여러분들도 이런 실수 절대 하지 마세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